일본과 동남아에서부터 멀리는 브라질, 호주, 인도, 미국을 비롯한 북미와 남미, 유럽,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 존재하는 K-팝 팬들. K-팝 팬들은 미국 팝 음악 팬들과는 극명히 다른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들 중 많은 숫자가 그저 팬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K-팝 스타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는다는 것인데요. K-팝 커버 댄스 그룹들이 전 세계 곳곳에 존재하고 학교 축제와 각종 행사 등에서 K-팝 댄스와 노래를 커버하는 수많은 팬들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렇게 한국에서 아이돌로 데뷔하기를 꿈꾸는 사람들, 한국의 연예계에 진출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일명 한류 비자로 불리는 비자까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화부에서 인가한 특정 소속사의 연습생이 되면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에서 2년간의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소식을 해외 매체들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도 K-팝 아이돌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기회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이 외신들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재능 넘치는 친구들의 숫자가 가장 많은 국가들 중에서 일본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특히 한국의 K-팝은 일명 성장형 아이돌이라는 일본의 오래된 아이돌 문화마저 완전히 박살내버렸기에 일본 매체 엔카운트는 이 부분과 관련해 흥미로운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일본인 멤버가 존재하는 아이돌 그룹 중에는 트와이스, 르세라핌, 아이브, NCT 127, 엔하이픈 등이 있는데요. 기사는 이런 기존 멤버들과 연습생 신분인 일본인 친구들이 연습생부터 시작하여 멤버가 되기 위해서 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교육이 있다고 이야기한 것을 소개했습니다. 기사는 그저 일본 팬층을 노려 끼워넣기 식으로 일본인 멤버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실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데뷔는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아이돌 데뷔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예의라는 것입니다. 연습실에 들어갈 때의 인사는 물론이고 트레이너 선생님에 대한 감사 인사를 큰 소리로 말하게 하는 등 일본의 연습생들은 한국의 예의를 철저히 교육받는다고 하는데요. 일본 시장을 넘어 K-팝을 통해 세계 시장을 넘보기 위해 한국으로 오는 일본의 재능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한국의 예절부터 먼저 배우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서 데뷔 기회를 제공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재능 넘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더 놀라운 방법으로 K-팝 스타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그 놀라운 K-팝 스타의 등장이 시작한 곳은 바로 페루입니다. 잉카 제국의 언어와 K-팝의 만남이라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K-팝 스타의 꿈을 꾸는 이는 바로 레닌 타마요라는 친구인데요. 볼리비아 매체 로스티엠포스는 잉카 제국의 후예들인 페루, 볼리비아 등에서 사용되는 언어 케추아어를 K-팝과 융합시킨 혁명적인 가수 레닌 타마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잉카의 언어와 한국 팝 리듬에 맞춰 춤을 추고 케추아어로 된 가사를 융합하는 스타일을 개발한 페루 출신의 가수가 있다면서 일명 큐팝이라 지칭하고 있는데요. 그에게 케추아어는 어머니의 언어로서 사랑을 의미하며 한국의 음악은 공동체를 의미한다면서 그는 언어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전통 춤도 결합시켰지만 안무와 무대 그리고 음악은 K-팝의 영향을 받았다면서 이렇게 새로운 개념의 안데스 음악을 선보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도는 이 친구만이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K-팝 스타 혹은 K-팝 퓨전 뮤지션을 꿈꾸는 친구들까지 급속도로 늘어날 정도로 K-팝이 가진 영향력은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데 K-팝 팬들의 진화로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현상은 이제 K-팝이라는 일명 아이돌 음악을 뛰어넘어 한국 음악의 다양한 장르들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캐나다, 미국, 영국에서 발행되는 영미권 매체 바이스는 강남 스타일로 시작하여 BTS와 블랙핑크, 아기상어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부인할 수 없는 음악 강국이 되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는 K-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매력적인 장르의 음악이 많이 있음을 이제 전 세계 K-팝 팬들이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은 이제 한국 음악을 더 깊이 즐기고 있다는 것인데요.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역시 비슷한 논조로 BTS와 블랙핑크 등 K-팝 그룹들이 유명하다 보니 한국의 음악 차트 1위를 차지하는 것은 항상 그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면서 1위를 차지하는 음악 중에는 발라드, K-드라마 OST, 트로트, 힙합 등
다양한 장르가 존재한다 소개했습니다. 기사는 그렇게 다양한 음악이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K-팝은 세계적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한국 밖에서 보면 한국이 제공하는 음악들이 전부 K-팝 아이돌 음악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라는 기사는, 하지만 한국에서는 힙합, 발라드 및 다양한 장르의 솔로 가수들이 패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댄스 음악에 중점을 둔 K-팝이 국제적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장르가 존재하고 있음을 소개했습니다. 그 대표적 예시로 지난해 한국에서는 솔로 아티스트 아이유와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가장 많이 스트리밍되었으며 가장 많이 다운로드 받은 곡으로 1위를 차지한 바 있고, 이태원 클라스의 OST 등과 같은 노래들이 신인 스타를 스타덤에 올려놓는 역할도 했었다 전하고 있는데요. 아이유는 이미 세계적으로 팬들을 보유했고 솔로 가수 중에서는 정상급 가수이지만 지금 해외에서는 그 이름답게 트로트라는 장르를 거국적으로 끌어올린 가수 임영웅에게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트로트 장르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해외의 트로트라는 음악을 소개한 계기 중 하나로는 현재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BTS의 멤버 김석진의 신명나는 이벤트성 솔로곡 슈퍼 참치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영국 가디언도 트로트에 주목한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기사는 트로트로 알려진 100년 역사를 가진 한국 팝 장르는 봉준호 감독의 2009년 영화 마더의 마지막 장면처럼 산행이나 시외버스 투어를 할 때 어르신들 사이에서만 유행하던 장르였으나 이제 언더그라운드와 주류 시장에서도 자리를 잡고 있다 소개했는데요. 단순한 리듬과 직설적인 멜로디, 꺾기 창법 및 높은 음조로 꾸며진 이 장르는 애절한 가사와 유쾌하면서도 슬픈 멜로디로 한의 감정을 형상화하며 셰익스피어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비극과 희극의 공존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르의 뿌리와 기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1920년대 미국 재즈의 영향을 받은 일본 음악이 한국에 소개되면서 발전되기 시작한 장르라고 소개했는데요. 1970년대 남진, 나훈아 시대의 전성기를 거쳤고 유명 트로트 가수였던 심수봉이 있었지만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댄스, R&B, 힙합 등의 영향을 받은 K-팝의 신선한 사운드가 시대 정신을 꿰뚫었으나 트로트는 이 와중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기사는 몇 년 전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한 미스터 트롯의 우승자 임영웅의 등장이 또 한 번 트로트의 전성기를 이끌고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가수 임영웅의 인기는 부인할 수 없다는 기사는 그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물론이고 그의 얼굴은 번화한 홍대 대학가에 10층짜리 전광판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한국에서 그의 얼굴은 BTS만큼이나 자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일각에서는 그의 인기와 트로트의 부활을 뉴트로 트렌드로 보고 있으며 매력적인 음악 산업 장르가 되었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만의 독특한 음악 장르가 서구권에서도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기사는 유튜브에서 거의 5천만 조회수를 달성한 한국관광공사의 인상적인 필더 리듬 프로젝트의 이날치 밴드의 음악도 얼터너티브 락과 한국 전통 판소리에 뽕짝이 가미된 것이라 소개하고 있는데요. 또한 기사는 최근 가장 핫한 걸그룹 중 하나인 뉴진스의 노래 어텐션과 하이보이 등을 작곡하여 일명 뉴진스의 아버지라 불리는 프로듀서 250도 사실은 뽕짝의 선두주자라면서 그가 얼마나 트로트의 진심인지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둔화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현재 뽕짝 또는 뽕짝이 가미되거나 혼합된 새로운 괴짜 음악이 한국의 다음 수출 트렌드가 되지 않을 것이라 누가 장담할 수 있겠냐며 런던의 노래방에서는 이 노래들을 이미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한국의 다양한 장르들도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참 흥미로운 부분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의 인디 밴드들의 음악, 일명 K 인디 뮤직의 매니아층들도 점점 생겨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롤링스톤은 BTS와 블랙핑크와 같은 주요 K-팝 스타들이 계속해서 차트를 정복해 나감에 따라 이제는 한국의 언더그라운드 씬마저 형성되고 있으며 바밍 타이거와 같은 아티스트들이 등장하고 있다 소개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의 서브컬처 문화도 이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지올팍의 음악도 즐겨 듣고 있는데요. 처음 음악만 들었을 때는 세련미와 가사가 모두 영어인 것 때문에 팝 가수라고 생각했는데 한국 가수라서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처음엔 가장 대중적인 음악이 인기를 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팬들은
더 다양한 장르를 탐구하게 되죠. 그런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인 것인데요. 이런 현상이 한국의 K-팝을 사랑하는 전 세계 매니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 한국 대중음악 전반에 걸친 관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죠.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역사적으로 춤과 노래, 풍류를 즐기는 것으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민족성이 이 시대를 제대로 마주하게 된 것인데요. 한국의 K-팝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다른 장르에서도 세계적 스타가 나올 수 있는 저변이 확대되어가는 요즘, 그야말로 음악 강국 대한민국이 세계에 우뚝 서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